러시아군의 충계대 공세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돈바스에는 집중 폭격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남부전선의 헤르손주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주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전황 예측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세의 러시아군은 2022년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밑에서 은밀하게 러시아를 지원하던 나라들도 본격적으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름 아닌 중국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돕는 나라들과 왜 중국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쓰러져가던 러시아의 산소호흡기처럼 무기체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반등에 성공해 바흐무트, 부울레다르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군사지원도 표면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이제는 아주 러시아를 지원 중이라는 걸 숨길 생각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만 봐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이란이 러시아의 샤헤드 136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11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을 교육하고 있는 이란 드론 교관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까지 이란의 입장은 중립이었습니다. 샤헤드 136 수출 또한 끝까지 부정하다가 지난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격추로 잔해가 국제사회에 공개되자 그제야 전쟁 전에 공급한 물량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더군다나 이란은 어찌되었건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다만 전쟁의 원인을 나토와 서방에서 찾았고 두 세력의 참전을 비난했을 뿐인데요. 이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애초부터 오랜 군사 파트너였을 뿐더러 미국과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형성된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나토와 서방의 참전이 곱게 보일 리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휴전과 정치적, 민주적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이도저도 아닌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러시아의 우방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서방 세계를 고려하면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중립인 척하면서 러시아를 도와 제2속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2월 5일 이란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러시아 본토에서 샤헤드 136 6,000개를 생산해주겠다고 협의한 건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는 소리입니다. 샤헤드 136은 느리고 낮게 날며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격추하기 결코 어려운 드론은 아닌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65%에서 85%의 격추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샤헤드 136을 민간인거주 지역, 에너지 인프라 등의 타격에 사용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절대 높은 수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무차별 폭격으로 러시아군의 샤헤드 136 보유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 샤헤드 136 생산 공장이 건설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 민간인의 출혈을 감수한 채 격추 작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복구의 기미를 보이는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로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눈치 없기로는 세계 1등인 북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상모략이라며 부정하긴 했지만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거쳐가며 은밀하게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월 20일 참다 못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칭 NSC에서 아예 증거 영상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영상에서는 러시아 철도 5량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가 다음날 컨테이너를 적재한 뒤 돌아가는 모습이 버젓이 촬영되어 있었는데요. 황당한 건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된 거 아예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군인, 경찰 등으로 꾸려진 건설 노동자 800에서 1000명을 러시아로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 중 300에서 500명은 돈바스 재건 목적으로 파견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건설이나 재건을 위해 파견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이송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각종 군사장비와 무기체계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갈 것은 물론이고 해당 인원들 자체도 현지에서 용병으로 전환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실제로 이미 북한은 시리아 내전에 철마일 철마칠로 알려진 지상군 2부대를 파병해서 정부군을 도운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과 시리아는 아주 돈독한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중국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중국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원유 등이 싼 값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중국은 혼자서 제1속을 챙기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악 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 중반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을 때도 되려 우크라이나에 돈바스를 내준 상태에서 휴전을 제의할 뿐 미적지근한 반응뿐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이 얻는 이득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총력전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가스 비축 등으로 긴축 경영에 들어섰고 그게 아니라면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2022년 한 해만 약 1,000억 달러, 하나 12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과 미국이 약해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국으로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요. 더군다나 공산주의의 큰형님이었던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국을 꿈꾸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입니다. 그러니 대려 전쟁을 오래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도 수년간 이어지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발을 빼면 그때는 중국이 동부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책임론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까지 보이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조속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휴전을 맺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게 6.25 전쟁을 통해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오직 러시아의 완전한 철수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20%를 러시아에 내준 채 휴전한다면 얼마 안가 러시아는 또다시 침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러시아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나라들은 막대한 보상을 얻게 될 텐데요. 북한, 중국 같은 깡패 국가들의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선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선 어려운 길이지만 오직 우크라이나의 승리뿐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